안녕하십니까.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시원합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. 요게 이제 9월 28일 미국 시간이라서 우리나라 9월 29일 날 아마 했을 텐데, 이쪽은 이제 4분기가 지금 이제 끝난 거거든요. 저희랑 피지컬 이어가 좀 달라서 얘네는 작년 2020년 10월 달부터 2021년 9월 달까지가 이제 1년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7, 8, 9가 이제 4분기가 되는 거죠. 7, 8, 9, 4분기. 그래서 그 4분기, 2021년 4분기 거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한번 자료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하이라이트 보시게 되면은 이 모바일 쪽이 굉장히 좀 좋았다고, 최근 이제 2021년 들어서 모바일 쪽 매출이 많이 나오고, 뭐 낸드도 그쪽 매출하고, MCP라고 해서 멀티칩 패킹 그쪽이 좀 이제 좋았다라고 이렇게 나오고,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뭐 그 디램 1 알파 디램하고 그다음에 176단 낸드가 뭐 이제 그쪽에서 이제 테크놀로지 쪽으로 이제 개발이 됐다,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.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1 알파 디램하고 그다음에 176단 낸드가 각각 20에서 한 30% 정도 성능이 개선돼서 이게 이제 뭐 5G 쪽이나 앞으로도 더 많이 좀 쓰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켓 하이라이트인데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. 마켓 하이라이트는 왜냐면 이제 그 선도하고 있는 섹터들, 이제 공급이죠. 디맨드 처를 좀 알 수 있는, 마켓의 디맨드를 좀 알 수 있는 그 부분이라서, 데이터 센터 쪽을 먼저 보면 일단 데이터 센터가 이제 가장 큰 마켓이라는 거죠. 데이터 센터가 이제 가장 큰 마켓이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수요에 따라서 이제 디램 이 반도체를 하고 있고, 낸드 메모리 쪽 하고 있는 이 마이크론, 그리고 또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결국은 이 데이터 센터 쪽에 어떤 그 디맨드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그 반도체의 업황이 되게 크게 좌지우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중요한 게, 그리고 이제 DDR5가 이제 이걸로 이제 전환이 된다는 거죠. DDR5로 이제 바뀌는 단계인데, 요 이제 단계가 올해 말 정도에 아마 시작이 될 거라고 예상돼요.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. 그래서 현재 DDR4 단계에서 이제 DDR5 단계로 이제 바뀌는 부분이라서, 이제 요거에 관련된 뭐 장비 업체들, 특히나 장비 업체들에서 제일 많이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 관련 업체들을 좀 미리 체크를 해 놓으면 좋겠죠.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음 뭐 이 컨퍼런스 콜에 나왔을 때 이게 시작이 됐다, 이제 그 올해 말 시작하기로 했던 요 약속이 정말로 4분기 들어서 이제 DDR5로 이제 이 커스터머 서포트가 넘어가고 있다,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그런 장비, DDR5와 관련된 그런 장비주들이 굉장히 주가들이 많이 오를 겁니다. 그리고 PC나 이제 그래픽 쪽인데, 우선 SSD 쪽으로 이제 그 PC 쪽으로 해서 가장 큰 매출을 좀 기록했다 그래요. 이번에 이제 4Q에 가장 큰 물동량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176단 이제 그것에 이제 성공했다는 거죠. 176단 성공하고, 또 PC 쪽으로는 좀 OEM 부분들이 좀 있다. 그래서 여기까지의 얘기를 들으면 우선 좀 SSD 쪽이 좀 괜찮구나, SSD 쪽이 이제 PC 수요에서 조금 수요가 이번 4분기에 좀 좋았다, 이런 부분들 좀 알 수 있고, 모바일은 이 4분기에 한 25% 정도 이제 매출이 좀 증가됐다는 얘기가 나오죠.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4분기에 뭐 아이폰하고 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삼성전자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스마트폰이 원래 이제 3분기나 4분기 때 많이 신제품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것이고, 그 다음에 MCP, 멀티칩 패킹도 한 1빌리언 정도 세일이 좀 됐다, 10억 불 정도 세일이 됐다, 뭐 이렇게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근데 아웃룩으로 볼 때 디램하고 낸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 텐데, 디램은 일단 요구죠. 디맨드 수요의 증가가 한 20% 초반이라고 이렇게 나오고, 21년도에. 근데 22년도 예상은 한 10% 중후반으로 예상을 한다. 그래서 올해보다 약간의 이 수요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, 디램. 요런 이제 얘기거든요. 그래서 요런 게 좀 악재로 이제 작용을 한 거죠. 요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지만 앞으로 좀 전망치를, 디램이 내년도에는 좀 성장률이 조금 올해보다는 좀 둔화될 수 있다, 이런 부분이 있었고, 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30%의 올해 그런 이제 성장성이 있었다. 수요가 30% 정도 더 성장을 했었는데, 22년도에도 똑같이 한 30% 아마도 뭐 한 approximately 하게 한 30% 정도 또 이제 비트 그로스를 예상하고 있다. 그러니까 뭐 낸드 수요는 어느 정도 견고하게 올해랑 비슷하게 성장성을
예견하지만 디램은 조금 올해는 이제 20% 초반이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 10% 후반 정도 될 수 있다. 이렇게 해서 요게 되게 좀 컸죠. 이 멘트가 조금 이제 디램 업황이 좀 좋지 않은 거 아니냐. 예, 요게 좀 어떤 디램에 대한 다시 수요가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냐. 이제 요런 걸로 시장이 좀 다가온 거죠. 이렇게. 그리고 이제 레비뉴 매출로 보게 되면 4분기 매출이 이제 83억 달러를 한 거고, 이제 21년도 전체는 277억 불 정도의 매출을 올린 거죠. 근데 4분기가 들면서 이제 더 좋아진 거죠. 예, 4분기가 들면서 작년 대비해서 37%고 전분기 대비해서 11% 이제 성장을 했다는 거죠. 근데 주가는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이제 성장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주가도 올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이 작년도 11월에서 거의 한 뭐 1월달, 21년도 1, 2월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. 여기 이 마이크론도, 예, 마이크론도 보시게 되면은 거의 한 40달러까지 갔던 게, 예, 40달러에서 갔던 게 한 여기 한 90달러까지 예, 이상 올랐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오른 거죠. 예, 그리고 생각보다 이 마이크론은 이 코로나19 이 하락 때 한 30일까지 좀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 뭐 한 55 정도 된 데에서 떨어진 거라서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빠졌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지금 또 지금 굉장히 많이 또 올라간 상황인 거죠.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뭐 올해 한 2분기부터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아까 나왔던 업황에서 그 디램이 내년도에 이렇게 성장성이 그렇게 아직 올해에 대비해서 크진 않다 이런 멘트가 있기 때문에 좀 4분기에도 어떻게 보면 좀 기대 심리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또 디램에 대한 또 얘기가 디램이 이 마이크론의 전체 이 4분기 매출의 74% 정도를 차지했고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데 이제 쉰먼트라 그래서 물동량인데 물동량이 이제 한 자릿수 낮은 한 자릿수 한 자릿수 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전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성장이 안 됐다는 거죠. 물동량 자체가 디램. 그리고 전체 21년도 매출에서는 한 72 정도 포션을 차지한다고 나오고 그래서 보통 마이크론은 이 디램하고 이 낸드의 비율이 한 7대3 정도 됩니다. 그래서 디램이 한 7이고 낸드가 한 3이라서 그래서 이 디램 수요에 더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죠.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는 한 24% 정도 전체 매출에 차지하고 이 똑같이 쉰먼트는 로우 싱글 디지트라 그래서 이제 한 자릿수 초반 정도 그 쉰먼트 정도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것도 뭐 좋은 건 아니죠. 이렇게 크게 성장했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1년 연간으로 해서 한 25% 정도 매출 포션을 차지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. 요것 좀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하게 볼 점인데 캐시플로우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. 그래서 이 프리캐시플로우죠. 프리캐시플로우 이게 FCF 요거 이제 보시게 되면 이번 이제 4분기 발표한 거 보면은 이제 한 19억 달러 정도까지 프리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이 생긴 거죠. 그래서 전체 21년도에 28억 정도의 이 프리캐시플로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4분기께 19억 불 정도가 되는 거니까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지금 프리캐시플로우가 4분기에 들어서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런 프리캐시플로우가 해서 중요한 게 회사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진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뭐 설비 투자를 하거나 뭐 증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주주 친화적인 뭐 자사주 매입이나 아니면 뭐 자사주 소각 아니면은 뭐 배당 같은 게 이제 할 수 있다 뭐 보통 이렇게 여겨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이백이라 해서 자사주를 매입한 거죠. 자사주 매입을 했고 이 4분기에 이 11억 불 정도를 매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전체 21년도에는 한 12억 불 정도를 자사주를 매수한 거니까 거의 4분기에 몰려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원래 이 마이크론이 배당을 안 했었거든요. 배당이 없었었는데 이게 첫 번째, 처음으로 배당을 실시했다는 거죠. 요번 분기에. 그래서 요번에 이제 클로징 되면서 0.1, 뭐 크진 않은데 0.1 정도의 이제 배당을 이제 시작을 하고 배당이 이제 8월 18일 이제 페이드 된다라는 거죠. 지금 배당이 이제 지불될 예정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마이크론이 이 프리 캐시플로우가 좋아지면서 주주 친화적인 그런 부분들을 그나마 한 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디램의 업황이 내년도에 생각보다는 예측치긴 하지만 좀 이렇게 견고하지 못하다. 뭐 한 자릿수 때 성장 정도에 미치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이런 멘트와 뭐 자사주 매입 그다음에 뭐 배당 이런 부분은 좀 좋게 볼만 하죠. 그리고 제가 원래 이 미국 주식 중에서 좀 좋아하는 거는 이제
MS죠. 예. 마이크로소프트. 예, 왜냐면 거기 배당을 주니까요. 배당을 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좀 좋아하는데, 이렇게 또 이제 마이크론도 또 이제 배당을 준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배당 주는 주식을 좀 좋아하니까, 그래서 좀 이제 좋은 관심 종목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아마 배당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22년도 가이던스 좀 중요하죠. 예, 그래서 22년도 1분기,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이제 4분기로 보시면 돼요. 이제 10, 11, 12 해당하는 건데, 이쪽 이제 그 피지컬 이어가 우리나라 달라서 그런데 매출이 한 76억 정도 예상하고,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 2억 불 정도, 그리고 그로스 마진이 한 47% 예상한다.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돼 있고, 뭐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나 뭐 비용이죠. 비용하고 영업 비용하고 그다음에 EPS 한 2.1 정도로 보는데, 요걸 한번 기존에 나왔던 그 분기별 이 실적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, 요게 이제 4분기 거거든요. 요게 4분기 거가 한 82억 달러 정도 나온 거죠. 82억 7,400불 정도 나왔는데, 요번에 이제 내년 이제 1분기 10월, 11월, 12월 2022년 1분기 요쪽에 이제 마이크론 쪽 이제 피지컬이었는데, 요때 보는 게 우리나라 4분기에 해당하는 게 한 76억 불 정도 되는 거니까, 전분기인 현재 4분기 요 실적보다는 조금 내려앉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좀 낮다라는 부분이 있고, 반면에 이제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는 37%에서 47%로 조금 오른다.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뭐 가격대가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죠. 그래서 뭐 이익률은 좀 증가하지만 절대적으로 이제 이 레베뉴 매출의 절대치가 좀 줄어드는 그런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.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,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고객사에 이제 그 재고가 어느 정도 좀 쌓여 있고, 지금 뭐 디램이나 이런 게 가격대가 좀 높다 보니까 이제 추가 그런 물량들이 크게 안 나온다, 뭐 그런 얘기인 거죠.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쪽으로는 디램보다는 그나마 낸드 쪽을 좀 관련된 업체들을 좀 보는 게 낫다. 왜냐면 내년도에도 이게 수요가 그렇게 크게 이제 증가될 모습이 지금 아직은 없기 때문에. 그리고 4분기, 우리나라 좀 4분기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좀 기대치는 좀 내려놔야 된다.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,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영향이 가장 많이 미치겠죠. 물론 SK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도 이제 들어봐야 되긴 하지만, 조금 이제 4분기까지도 반도체를 좀 급히 좀 쫓아갈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, 또 중요한 게 이제 클라우드 쪽, 클라우드 쪽 이제 그 고객사들의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다. 이게 이제 언제 이제 터질 것인지, 이게 이제 좀 반도체 쪽으로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에서 이제 올해 말 정도에 이제 이 DDR5로 좀 이제 넘어가는 부분들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, 이런 DDR5의 수요와 뭐 증설이나 뭐 아니면 뭐 수요 예측 이런 거에 대한 컨퍼런스 콜을 잘 따라가 보자.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탑픽으로는 이 DDR5가 지금 이제 뭔가 이제 변화하는 시기라서, 이 DDR5의 이런 컨퍼런스 콜을 좀 들으면서 이 DDR5의 뭐 증설이나 수요 요거를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, 요 관련된 지금 장비 업체들이나 뭐 소재든 장비 업체든 요 DDR5에 관련된 수요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. 그거는 조금 뭐 저평가라면은 좀 선점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미국 반도체 업체,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본 내용을 한번 살짝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. 네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